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예,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은 점심 시간이 막 끝났을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또 1시에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거나 혹은 하셨길 빕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 뭐 저녁 때쯤 올릴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에 맞춰 또 인사 드려야죠. 예. 저희가 그 12월 9일 날 김포 갖고 녹화한 거를 올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개로 쪼개서 잘 써먹었으니까 이제 또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부분은 야구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문화나 역사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서 또 갑자기 방송국들마다 다 사극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사극 매니아니까 좋은데 한편 걱정되는 것도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미리 선전포고 때리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고려거란 전쟁으로 가장 저 죄송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그로 내지는 렉합니다. 우리 그 심용환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현종은 그다지 훌륭한 군주가 아니었다 이렇게 렉카를 이렇게 하시던데, 조회수는 많이 빠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저는 이제 심용환 우리 선생님에 대한 또 디스 내지는 렉카, 근데 이건 디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심용환 선생 같은 경우는 현종이 그렇게 훌륭한 군주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그거는 다 끼워 맞추기다라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시사 얘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진짜 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너무 유치해 갖고. 그래서 아주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쇼츠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쇼츠도 빨리 조회수 올리라고 하도 유튜브에서 난리 쳐갖고, 예, 그것도 하긴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구 이야기는 일단 뭐 제가 사실은 토요일서부터 녹음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함덕주 때문이었어요. 함덕주하고, 그리고 어느 팀의 외국인 투수 한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영입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움의 그 해수수 말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뭐 1시가 돼도 잠잠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죠. 이러다가 진짜 뭐 한 2시쯤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3시쯤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마냥저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고, 만약에 올라오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녹음까지 다 맞췄는데 올라온다, 그럼 뭐 짤 하나 오려갖고 뒤에다 붙이는 걸로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커피 쿠폰 이벤트가 그 커피가 너무 그래도 너무 싸서 그런가요? 예, 저는 일단 5,000원짜리 그 이 회사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9장 나갔거든요. 예, 그래도 29년 만에 우승 기념이라고 29장을 까내는 준비했는데 9장. 이게 좀 민망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벤트 기간을 연장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도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연말 연시까지를 1차로 정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 여기 구독하고 있다, 그리고 나 니네 유튜브에다 댓글 남겼다, 요거 2개만 캡처해 주셔갖고 제 카톡, 예, 제 카톡 아이디는 폴리2779입니다. POLI2779, 거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나 그래도 소소하게 한번 타먹어봐야지 하는 분들은 또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연말 연시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0개 구단 소식인데, 지금까지 체크된 거를 제가 이제 아무리 뒤적뒤적해도 지금 신문 기사상에는 요즘 야구 기자들이 좀 게을러요. 딴 때 같으면은 실시간 해갖고 뭐 어느 팀은 누구 계약 이런 게 있는데, 12월 15일 날 정리한 게 가장 최신본입니다. 일 안 해? 일들 하란 말이야 좀.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12월 18일 1시까지라고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1시 16분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예,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의 역순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순위가 조금, 예, 틀릴 수 있는데 그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키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후라도하고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키움 쪽은 소식이 그 이정우의 이적료가 최소 아무리 안 돼도 240억 원 넘는다. 그러면 이걸로 구단 1년 살리면 뽑고도 남는 거죠. 특히 키움처럼 정말 이렇게 장사에 능한 구단이라면 240억이면 정말 떡을 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이 계속 이런 컨셉으로 갈 거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크보를 넘어서 진짜 MPB나 MLB까지 해도 어떤 사관학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재 배출 사관학교.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고양이 우리 소율이 고양이 아니고요. 고양시가 히어로즈하고 5년을 더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2군인데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아니죠. 여기 고양 리틀 출신이 김혜성입니다. 이거까지 다 포석에 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키움도 고양시도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년 더 이렇게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헤이수스하고 도슨은 뭐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거였죠. 그죠? 예, 거의 뭐 진짜 10만 불, 8만 불인가 했던 선수가 60만 불 됐으니까 뭐 도슨 입장에서야 뭐 땡큐죠. 그죠? 예, 7배 반이 오른 건데 750%입니다. 750%. 그죠? 인상 폭으로만 보면은 그 누구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헤이수스 이 선수는 WBC 때 베네수엘라 국가대표로 나왔던 좌완 투수입니다. 그래서 투수난이 심각하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좌완 투수들을 LG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주저앉은 좀 반주도 그렇고 좌완 투수들이 꽤 오고 있어요. 그죠? 뭐 엘리아스도 당연히 좌완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키움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라도만 재계약이 된다면은 일단 세팅은 거의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삼성인데 맥키논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그냥 피렐라랑 비슷한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와 피렐라 그 어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MLB 쪽은 지금 애들 없으니까 그 일본 리그에서 좀 이렇게 올해 별 볼 일 없었거나 약간 좀 주춤했던 애들을 좀 줍줍해오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LG는 엔스가 되는 거고 삼성은 맥키넌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뷰캐넌하고의 재계약하고 와이드는 어차피 지금 너하고는 안 해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발로 계속 나오는 루머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사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삼성 내지는 폰스, 코디 폰스, 스펜서 와킨스, 코너 시볼드 이 선수들 거의 특히 폰스하고 시볼드는요 겨울마다 나오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와킨스입니다. 와킨스는 사실 빅리거거든요. 근데 왜 크보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냐? 이 선수가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서양에서는 합법이야. 근데 그건 이제 네덜란드하고 미국 얘기고 마리화나 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기아에 있던 브룩스 전자담배에 마리화나 없는 줄 알고 폈어요.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만 그걸로 심지어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마리화나 전력이 그것도 2번이나 있는데 영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거론되는 게 수도권의 한 개 팀과 지방구단 한 팀이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땐 두산하고 삼성이에요. 왜냐? 지금 투수 쪽에서 어쨌든 누굴 구했습니다라는 말이 현재까지는 없는 데가 수도권 팀 중엔 두산이에요. 그리고 지방 팀 중에서는 기아하고 삼성이거든요. 그 뻔한 거죠. 그죠? 물론 NC도 있긴 있습니다만 NC는 그래도 카스티노로 구해왔어요. 이 친구도 좌완입니다. 그럼 오히려 NC 쪽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외국인 타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왜? 마틴이 제가 봐도 좀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다고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약간 이제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구해봐 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자도 구하기 좀 쉽지 않아요.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고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페냐하고 페라자까지는 영입이 쉽게 됐는데 그 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한화 산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재계약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물론 이제 보류 선수 명단에 있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으면 없다고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예. 근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꼭 기아가 혹시나 해갖고 파논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산체스도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아의 산체스가 있고 한화의 산체스가 있었죠. 근데 한화 산체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아 산체스는 보류에는 없어요. 기아는 혹시나 하고 파노니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 거죠. 투수 중에서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금방 재계약을 하고 투수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머? 현재까지는 아무튼 외국인 아무하고도 계약을 못한 유이한 구단 두산하고 기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녹음을 마치고 편집하는 도중에라도 누구 됐어요라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함덕주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가 유망주 투수들이 맞춤형 훈련을 위해 이걸 갑니다. 예. 기아는 이의리와 윤영철, 정혜영, 황동하, 곽도규 등 투수 5명이 정재훈, 이동걸 투수 코치와 함께 미국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는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최첨단 훈련 시설로 참가 선수들은 구속 증가와 부위 향상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너무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안 구해지는 건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하다못해 지금쯤이면 소크라테스하고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악수 좀 하고 아니면 뭐 계약서 사인하는 사진 좀 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뭘 올려야 되나? 근데 올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12월 23일까지 뭔가가 발표가 안 나면은 그냥 이거 1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정우가 생각보다 계약을 굉장히 빨리 체결해갖고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뭐 한 크리스마스 임박해갖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냐 샌디에고냐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양키스는 맨날 뭐 그러니까 꼭 크보로 치면은 뭐 거의 LG 트윈스 같은 팀이죠. 그죠? 뭐 누구든 다 노리고 있다. 예. 뭐 이런 팀이니까 뭐 그래서 양키스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샌디에고 아니면은 저 샌프란시스코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따니가 생각보다 빨리 LA 다저스로 행선지가 결정되고 나니 오따니를 영입하려고 나름 준비했던 팀들이 이제 뭐 돈이 이제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패닉 바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도 특이하게도 지금 외야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운 좋게 맞물려 맞아도 돌아가야 되는 게 FA하고 외국인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NC 똘랑 1명, 두산기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삼성, 맥키논, 러프와 피렐라 그 어느 사이 1명. 그러니까 이 네 팀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좀 빌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업데이트할 때라도 새로운 소식이 또 올라오면은 제가 정말 짤로 바로 신속하게 넣어드릴 테니까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성이 안 되면 이건 가기도 전에 스프링 캠프 때에서부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롯데가 좀 극적이었죠. 그죠? 반지가 속을 썩일 것 같았으나 결국 잔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MLB 쪽에서 의뢰는 들어왔는데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죠? 예. 아무튼 135만 불에 이제 주저앉기로 했고, 윌커스는 뭐 사실은 외국인 중에서 거의 1호로 재계약한 선수죠. 뭐 켈리, 오스틴, 윌커슨 이런 선수들이 거의 그 아빠따에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리고 레이에스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볼 땐 정말 이 선수 뭐 아니면 돕니다.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롯데가 아무튼 그 펜스를 낮추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글쎄 저는 좀 이거는 뭐 결과론적 얘기가 아니라 LG가 오히려 정말 맞기만 하면 넘어가는 타자를 고집 안 하고 중장거리 오스틴을 고집하면서, 즉 상황에 따라서
밀어서 2루타도 치고 당겨서 안타도 치고 그러다가 제대로 걸리면 홈런도 치고 이게 고루고루 갖춘 타자를 영입한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화의 페라자나 그 맥키넌이나 레이에스나 보면은 약간 좀 걸리면 간다 이과예요. 아 걸리면 가면 좋죠. 근데 글쎄요 이게 대박이면 대박인데 예. 이건 두고 봐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롯데는 오히려 레이에스가 거의 복권이다. 일단 긁어봐야 안다. 전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두산 기아는 뭐 빨리 뭔가 하다못해 두산은 뭐 지금 알칸타라고 브랜든하고 이렇게 좀 얘기는 잘 되고 있어. 이런 소식이라도 나오는데 기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 좀 걱정돼요. 솔직히 이쯤 되면은. 그리고 쓱은 확실히 아무튼 그 김강민 사태하고 김성룡 단장이 스스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러워서 안 할란다.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바빴던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김재현 단장을 영입했어요. 그나마 있는 후보들 중엔 제일 낫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걱정되죠. 왜? 구단주가 워낙 변덕이 심한 양반이라. 예, 그러나 일단 단장으로 올 만한 사람 중에는 왜 김재현 같은 경우는 LG 못지않게 SK에서의 경력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쓱 팬들이 볼 때는 우리 팀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 단장 뽑을 때는 조금 좀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번엔 정용진이가 손 안 댔나? 네가 그 정도로 무능하다고 지금 새끼야. 아무튼 선임은 잘했는데 참 무탈하기를 빌고요. 추신수는 예고 은퇴제를 이제 얘기했죠. 연봉 3천만 받는데 그것도 기부하겠다. 예. 이미 MLB에서 사실은 1억 불 넘게 챙긴 선수는 추신수가 제가 알기로는 1호일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정우가 2호가 되는 걸 겁니다, 아마. 예, 1억 불 넘게 챙긴 건 추신수가 원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예, 근데 이제 조건이 주장 맞고 3천만 원 기부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2군 가라 그러면은 2군 선수들에게 노하우 전수해주고 2024 시즌에 은퇴하겠다. 야, 일단 마무리는 상당히 좀 클린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을 보기 좋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은퇴 투어를 할 거냐 말 거냐 겁니다. 이거 분명히 중간에 이슈가 되었고 나올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어쨌든 크보 리그에서는 오래 뛰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가 추신수에 대해서 좀 약간 비호감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선수협 회장을 선수들이 만장일치로 맡아달라 그랬어요. 안 맡았습니다. 예. 뭐지? 이 생각이 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제가 한번 추측컨대 언론에다가 쓱쓱 흘릴 거예요. 예. 추신수 정도면은 크보에서의 활약상은 떨어져도 은퇴 투어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마 시즌 중반쯤이면 살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쓱은 결론적으로는 엘리아스하고 에레디아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계약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는데 에레디아에게 150만 불을 안겨주면서 저 오스틴이 130이거든요. 근데 에레디한테 150.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에레디아 자존심도 좀 세워준 겁니다, 사실. 야, 그래도 지난 23 시즌에선 타자 중에 네가 최고였어 하고 이제 예, 조금 더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결국 쓱은 덕어가 어떻게 하냐 마냐에 따라서 외국인 성적은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엘리아스는 좌타자 위주인 팀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좀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NC가 카스티노인데 일단 패디의 대체자를 빨리 구한 건 다행인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NC는 오히려 외국인 타자 쪽이 더 골머리를 앓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왜? 눈은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마틴도 아닌 것 같아.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있던 키 큰 친구가 누구지? 누구였더라? 아무튼 있죠. 예. 그 친구가 이것도 욕 먹겠다. 예, 근데 누구였지? 예, 누구였죠?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알테어인가? 맞다, 알테어. 예, 그래서 처음엔 별명이 팔테어였죠. 8번에만 넣으면 귀신같이 잘 친다고. 근데 알테어만 못하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최소한 알테어급 외국인 타자를 구해 오겠다라는 건데, 와, 그게 쉬울까요? 예. 근데 이제 NC도 가만 보면 외국인은 참 잘 구해와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KT하고 LG.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아마 가을 야구에서, 예, 좀, 순위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붙을 두 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은 신속하게 끝냈다. 그래서 쿠에바스, 벤자민, 로하스. 아, 이름값으로만 보면요, 뭐, 우와, 이러는데, 문제는 로하스가 과연 그때의 로하스일 거냐는 거죠. 그리고 KT는 오히려 좀 소식이 뭐가 있냐면은, KT의 선수촌 부촌장을 하던 이호식 씨, 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그 호식 씨 아닙니다. 예, 오셨는데, 그래서 스포츠인 최초로 스포츠단 사장이다. 근데 사실은, 뭐야. 뭐 선수촌 부촌장 아니야? 이러겠지만 그 KT는 스포츠단이죠. 그러니까 야구 사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수촌 부촌장 출신이 오신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LG도 아직 LG 스포츠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야구팀 사장이 있고요. 스포츠단 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선수촌, 그러니까 여기서 선수촌은 진천 선수촌의 부촌장 출신인 우리 이호식 어르신께서, 예, KT 스포츠단의 사장으로 왔다. 예, 이게 오히려 좀 빅뉴스였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LG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야구 얘기는 마칠 건데, 엔스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작년에는 세이브 라이온스도 워낙 한 게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럴 만큼 쉬었단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뭐 특별한 잔부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좌완이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140 중후반까지는, 그리고 공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많아요. 그러니까 켈리가 LG의 뭐 지금 최장수 외국인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1선발은 엔스 네가 해줘야 된다. 뭐 LG 입장에서도 좌완 선발이 하나 확실하게 딱 박혀 있으면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예. 어차피 우리 윤식이는 좀 이렇게 가을 냄새 맡아야지 좀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예. 우리 윤식이도 좀 허리 치료를 좀 어떻게 좀 받았긴 받아야 될 텐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뭐 그 선수라고 허리 치료 안 받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좌완이 엔스가 들어오는 게 좋기는 좋죠. 예. 근데 이제 긍정이자 부정인데, 작년에 못해서 쉬었기 때문에 힘은 넘칠 거다. 예, 그렇다면 관건은 커맨드, 더더군다나 스트라이크 볼 자동 판정하고 피치 클락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요. 예, 단장회에서 지금 야 둘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무리야. 안 돼. 그러면은 빨리 할 확률이 높은 거는 그나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ABS,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 로봇 심판이죠. 로봇 심판. 왜? 피치 클락이 오히려 하기를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공을 던져야 되니까 투수들이 루틴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은 어떤 근육통 내지는 어떤 이 그 선수들 몸에 리스크가 된다. 이제 자꾸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랬을 때는 뭐 모든 외국인 투수들이 다 공통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ABS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수가 아무래도 내년 시즌은 좀 호령하지 않을까. 뻔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왜? ABS 없을 때도 외국인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공을 꽂을 수 있냐 없냐가 한국에서 성공의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되면 더 정교한 커맨드가 요구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피처를 데리고 온 팀들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것인가.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LG는 지금 제일 웃긴 게 뭐냐. 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임창규가 결장을 하는 이유가 성대 결절이랍니다. 나 진짜 도대체 뭐... 진짜 그냥 좀 대충 아름답게 찍어. 이상한 걸로 뉴스 만들지 말고. 아 진짜. 아니 성대결절로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저도 보고 눈으로 의심. 아니 이게 부상 사유라고? 예. 진짜
여러모로 큰 웃음 주는 선수예요. 그냥 야, 한 45억이나 50억 사이에 이렇게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다. 응? 안 그래도 지금 셀러리캡 먹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셀러리캡 얘기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단장회에서 장난 아니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잠시 후 역사 문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야구 이야기 196회 뒤에 붙는 보너스 트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역사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려거란 전쟁, 저는 솔직히 좀 확신을 했어요. 이건 뜬다. 왜 뜨냐? 일단 돈을 좀 들였습니다. 특히 전쟁씬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화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간 드라마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런 씬이 나오는데 오히려 아예 예고가 되어 있죠. 귀주대첩 때는 전쟁씬만 35분 정도 나올 거다. 기대해라. 그렇다는 건 이거는 야, 니네 영화 글래디에이터 봤지? 거기서 막시무스하고 그 게르만 야만인들 전투씬 내지는 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지? 그런 분위기 낼 거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용환 선생은 제가 이제 예고한 바가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좀 탁월성이 뭐냐? 여기서 이제 간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우리 정명섭 작가. 예. 어느 순간 전 야구가 싫어졌어요. 내가 싫은 거겠지. 응? 우리 정 작가! 잘 지내고 있죠? 예. 근데 우리 정명섭 작가가 워낙에 그 역사 쪽에는 정말 저희가, 야, 공장이야? 양규를 이미 다뤘습니다. 찾아보시면은 1019 고려 거란 평화전쟁인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2019년에 고려 거란 전쟁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니까 우리 정 작가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좀 찾아주시고, 그러나 그건 다큐멘터리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사극 소재 중에서 이 사람을 왜 안 다루지 했던 사람이 바로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렸던 양규예요. 심지어 마지막 준투에서 죽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양규 없었으면 저 고려 망했죠. 정말 망한 거예요. 왜? 이제 중반까지 좀 진행이 됐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2차, 3차 침략을 하는 거란의 성종, 이제 김혁 배우라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외모가 약간 이국적이라서 약간 이 오랑캐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소배합의 우리 김준배 형하고, 이제 뭐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제 딱 봐도 이제 오랑캐처럼 생긴 이제 다 모여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이때가 거란의 전성기예요. 예. 6대 성종인데, 그리고 이 성종이 죽은 다음부터 거란이 서서히 조금씩 망해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여진종한테 먹히죠. 그게 금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전쟁에서 성종이 처음 기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40만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DMZ 초소가 흥화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쇼츠에서도 쇼츠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흥화진이 얼마나 미스테리한다냐면, 거란이 그 이후로 침략을 안 했겠어요? 근데 함락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정말 거란 입장에서 통곡의 벽이에요. 그런데 2차 전쟁으로만 놓고 보면 그 뒤에 통주를 이제 거기서 강조가 죽은 거죠. 그러게 됐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뺏깁니다. 그래서 곽주에다가 근거지를 마련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게 그거였죠. 양규가 곽주를 탈환해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는 뭐 마치 이제 김수콩이 미리 성으로 들어갔다가 어쩌고,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얘기고요. 곽주를 탈환한 건 맞습니다. 거란이 이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검색해 보셔도 되고, 2차 고려 거란 전쟁 최대 미스테리인 서경은 원래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서경을 또 지켜요. 여기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랬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의 운빨에 날씨빨.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거란은 제대로 함락한 성음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개경까지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양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제서부터 이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은 휴전선의 최종의 병사들 전쟁 빵 터지면은 일단 숨어요. 야, 밑으로 내려가. 그게 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군이 깊숙이 들어왔다 싶어 허리를 끊어갖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조지는 작전입니다. 근데 양규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조지면 되거든.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활약상이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기에 고란 황제가 있단다. 저 새끼 뭐같이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병력이 너무 많아갖고 거기서 이제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쇼츠에서 말씀드린 건데 인생은 김은부처럼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요거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고려가 왕건이 수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갑자기 손이 귀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광종과 경종 때에 이르러서 호족 대숙청 및 경종 때에는 호족을 다시 신원을 복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우리 억울하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왕자들이 있습니다. 즉 광종의 앞잡이가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때 왕자들이 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왕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종은 동성애자죠. 그러니까 후사가 없죠, 당연히. 예, 진짜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왕의 왕자도 꺼낼 수 없는 딱 한 명. 거의 이제 김동조 씨가 내가 용손이야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촌수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촌수입니다. 그거는. 왜? 불륜의 씨앗이거든요. 근친인데다가 불륜이에요. 이게. 예. 근데 왕건의 핏줄을 가진 거는 그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왕순, 현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적 인물 바로 천추태후인데 천추태후는 과연 고려를 위한 애국자였냐 아니면은 자신의 욕망과 욕종의 눈이 먼 정말 그 당나라의 뭐 축천무나 아니면 뭐 양귀비나 아니면 그 청나라 때 서태후 같은 존재였냐. 제가 볼 때는 요즘 축천무에 대한 평가가 좀 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서태후 쪽에 자기 욕망이 조금 더 컸던 사람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명분에 손 밀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걔는 엄연히 김씨거든요. 그 당시 고려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김치향이 됐던 천추태후가 됐던 현종을 암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손이 귀해졌는데 고려 왕실 계보를 보면 이거를 확 또 후손을 퍼뜨린 게 누구냐? 이게 현종입니다. 그래서 현종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9대, 10대, 11대 왕을 또르륵 하는 거예요. 예, 현종이 8대니까. 그리고 11대 문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종의 셋째 아들. 여기서 또 씨앗을 한번 확 퍼뜨려요. 그래서 문종 이후에 문종의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들, 그랬다가 셋째 아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문종의 셋째 아들이 바로 고려의 수양대군이라고 불리우는 숙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려 왕실은 결국 고려의 씨앗을 퍼뜨린 사람은 딱 3명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왕건, 현종, 문종.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씨앗을 확 퍼뜨리게 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공주에 있던 절도사 김은부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은부의 후손 중에서 이제 김은부 딸의 후손이죠. 근데 김은부의 딸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3명이 동시에 현종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심용환 선생이 여비 이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건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이게 문벌이나 족벌이 아니면 뭐냐.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또 이자겸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다. 맞죠? 그렇게만 따지면 맞죠. 그런데 팩트를 체크하는 것과 팩트를 체크해서 오늘날의 관점이 끼워 맞추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고려라는 사회는 딱 어떤 사회냐. 10세기에서 11세기로 넘어가는, 즉 아직 골품제의 티를 다 못 벗은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끼리도 근친혼을 했던 겁니다. 고려가 근친혼을 했다고? 다 근친혼이에요. 초창기엔. 예. 뭐 부인 보니까 이름이 유씨도 있고 막 뭐 있던데 그거는 외가의 성을 딴 겁니다. 예. 성만 외가성을 딴 거예요. 다 근친혼이었어요. 예. 하다못해 호적을 대숙청했던 광종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광종의 황후가 황보씨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왕건 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왕씨죠. 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즉 고려가 말로는 우린 골품제는 안 해라고는 합니다만은 황실에서는 어떻게든 근친혼 내지는 종례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최초로 무너진 게 바로 김은분의 집안에서 세 딸을 맞이한 거예요. 예. 즉 문벌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문벌은 그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문벌 시스템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물론 이걸 담합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야, 우리 8대 명가문, 10대 명가문.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해동 8가, 해동 10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돌아가면서 중전을 배출하는 걸로 하자. 자, 그렇다면 정말 아직 종례혼이냐 조계혼이냐 개념도 없었던 시대에 비하면 분명히 시대가 한 발 나아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룰을 깨트리면서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야, 그리고 문벌 귀족 되니까 편하잖아. 야, 전쟁 피하자 했던 이자겸 때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시스템을 무조건 현재 기준으로 껴 맞추면은 아무도 발전한 게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반면에 반대 이해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남들보다 너무 빨리 앞서가면은 그것도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구상했던 재상총제제. 그거 요즘으로 말하면 입헌군주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돼요? 예. 이게 정씨나라냐 이씨나라냐 했던 이방원한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대에 앞서간 거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때려 죽인 이방원 개새끼 이럴 겁니까? 예. 역사라는 게 어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나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심영환 선생도 아까 저 심영환 선생 깔려는 마음은 없어요. 심영환 선생도 자기도 와, 나 이거 엄청난 거 지금 와, 이거 댓글 엄청 들어있고 시비 엄청 털리겠는데 본인도 알면서 한 겁니다. 그러고 뭐 할라 해요? 예. 한번 여러분들 일부 싫어하는 애국 청년들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 용산에 그 사나이 된 거, 전 이것도 역사의 진보라고 봐요. 왜? 역사는 나선형으로 진보하니까. 나선형이 뭐냐? 뒤로 백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야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왜? 야, 다시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역사입니다. 물론 따져보면은 우측 상향으로 올라는 가죠. 근데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예. 심지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일부 그 좀 덜 배운 선배들한테 야, 역사는 우상향으로 직진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배웠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선형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기쁜 꼴도 보고 더러운 꼴도 보는 거죠. 현종 때를 좀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현종이요? 문벌을 연 사람입니다. 이건 아니죠. 예, 문벌을 연 사람 맞죠. 근데 그 아직도 골품제의 망령에서 못 벗어난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현종이 없었으면 고려는 진짜 끝났어요. 왜? 지금 2차 전쟁에서의 영웅은 양규죠. 그러나 3차 전쟁은 강감찬, 강민첨과 함께 이때는 현종이 좀 짬밥이 쌓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 지시를 내려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 이때의 현종은 2차 대전 때의 2차전 때의 현종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왕의 자질은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래도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상필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규를 사만벽상공신에 책봉을 합니다. 사만벽상공신이란 뭐냐? 고려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건. 즉 개국공신 대접을 해준 거예요. 사실상 현종 입장에선 이건 제2의 개국이니까. 예. 그러면서 오도, 양계, 주현, 속현 등의 제도들을 싹 정비한 게 현종입니다. 즉 고려의 중앙 집권화를 한 단계, 그러니까 조선처럼 완벽한 중앙 집권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버전 1.5
이 정도는 올린 사람이 현종입니다. 이런 건 인정해줘야죠. 그냥 현종 때문에 문벌이 시작됐어. 근데 종래운이나 골품제보단 낫다니까요. 그게 이것의 견제와 균형을 깨고 심지어는 그냥 우린 이 상태로 안주할래라고 했던 경원이 씨, 지금 경원이 씨 있지도 않아요. 원래 경원이 씨가 어디냐, 인천 이씨입니다. 왜 없을까요? 하도 헤쳐먹어서 아예 멸족이 된 겁니다. 이자겸은요 어느 정도였냐, 아버지인 예종, 아들인 인종, 한테까지 딸을 4명을 한꺼번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딸들은 촌수가 뭐가 됩니까? 예. 야,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중전하는 거야라는 원칙 차이가 깬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자겸의 더 개 역 같은 짓은 뭐죠? 금나라가 왔을 때 사대한다고 전해. 전쟁을 왜 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평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나 제도더라도 그거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문벌을 열었으니까 현종 쓰레기예요. 그거는 상당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심영환 선생님께서. 그래놓고 본인도 나 이거 억울한데. 그거 억울로 맞죠. 예. 왜? 그 한마디만 듣고 그렇게 아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또 현종 생각보다 쓰레기였다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예. 여기까지 보너스 트랙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또 한번 찾아뵈야 되겠죠? 성탄 특집으로. 예, 그때 또 찾아뵐게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을만 하면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혹시나 하고 한 번만 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함덕주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자, 오히려 뜬 거는 구창모 입대했다. 이것도 속쓰리죠. NC 입장에서.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함덕주 오늘 안 되려나? 지금 거의 2시 다 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편집 도중에라도 짤로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